안녕하십니까, 정서영입니다. 이번에는 투명성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체계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치면은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척추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듯이 투명성 체계가 없으면 기후 행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NDC를 국가들이 제출하는데 국가들이 제출한 NDC가 제대로 된 NDC인지 사실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럴 국가는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 뭐 국가는 부득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이유에서 정보가 포함된 것이 정확하지가 않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파리 협정에서 1.5도씨 또는 2도씨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이 투명성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우리가 확인이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2도씨나 1.5도씨를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투명성 체계는 신뢰 바탕 속에서 이러한 확인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명성 체계는 신뢰, 상호학습, 또 압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여기서 압력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실 때도 보면 각 회사들이 내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런 회사들이 내는 다양한 보고서들은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은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회사로 하여금 자, 이 회사가 열심히 계속 잘하십시오라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시장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투명성 체계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양한 보고서들을 제출을 하는데 그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그 국가가 한 것들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인다면 아마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에 대한 신인도는 떨어질 것이고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명성 체계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명성 체계를 갖고 있게 되면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 상황 추적이 가능하다. 재정이라든지 기술 지원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투명성 체계는 파리 협정 자체가 그렇지만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적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파리 협정이 다 모든 국가에게 적용이 되는 보편적 체계라니까 그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번 반복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투명성 체계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그 국가에 관련된 국내 정보들을 거의 다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국가들이 특히 개도국들이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국내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왜 우리가 행여라도 잘못된 거를 알려줘야 되나? 뭐 우리가 혹시 책 잡힐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극도로 조심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파리 협정 체계에서는 개도국들도 적극적으로 투명성 체계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투명성 체계를 신뢰 기반 속에서 제대로 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개도국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또는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양한 지원이 들어가고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에게는 굉장한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되겠죠. 따라서 신뢰 기반의 국제협력 구축
체계로서의 투명성 체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적 체계지만 또 이거는 파리 협정 이행에 있어서 척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명성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BTR입니다. 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이건 뭐냐면 2년마다 각 국가들이 제출하는 파리 협정 이행 보고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BTR이라고 부릅니다. BTR 꼭 기억하시고요. BTR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재정이나 기술, 역량 지원의 내용, 재정, 기술, 역량 지원, 이게 세 개가 뭐라고요? 이행수단. 이거에 대해서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DC의 이행의 일반에 대해서 적게 되어 있으며 또 적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노력도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문가 기술 검토입니다. Technical Expert Review. 보통 여러분들 파리 협정 공부하시면요, 소위 자건이라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여기 가서 전문가 기술 검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TE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TER이 이게 뭐지? 이렇게 알아듣는 분은 저 사람은 파리 협정을 잘 아는구나. TER을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분은 파리 협정 안다는데 잘 모르나 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ER이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2년마다 내는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BT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TER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3자 전문가들이 기술 검토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고 잘못 계산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검토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합니다. 전문가 기술 검토는 랜덤 베이스로 배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자간 협의라는 건 국가들 간에 모여서 그 국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면은 클래리피케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냐면은 facilitative multilateral consid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문가 기술 검토와 다자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파리 협정의 거의 모든 조항들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절차적인 것들은 국가들이 반드시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상호 점검, 보통 피어 프레셔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호 점검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투명성 책의 핵심이고,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잘 돼 있어야 국제사회 협력과 지원이 여러분들에게 온다. 해당 국가에게 온다. 이걸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도국들은 많은 ODA를 통해서 이러한 투명성 체계를 잘 갖추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형평성. 자, 투명성 체계는 여러분들 1 플러스는 1은 2입니다가 보통 우리가 이공계에서 쓰는 기본적인 사고의 틀 아닙니까? 여기에서 투명성 체계 절차와 계산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어떤 정량적인 방법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름이 없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개도국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해볼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유연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을 준다는 게 개도국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가지고 궁극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보다는 원래는 개도국도 선진국과 똑같이 해야 되지만 현재 상황이 개도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좀 유연하게 봐주기도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투명성 체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려는 것이죠. 아마도 나중에 개도국들이 여기에 익숙해진다면 아마 유연한 적용과 지원을 제공한다는 말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체계는 공통의 틀, 커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고 맞춤형 접근을 합니다. 국가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을 해줘서 그 조정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유용한 적용과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개도국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보완을 해주려는 것이죠. 기술과 재정 부족을 불유해서 차등 부담을 시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연성과 형평성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투명성 체계는 원래 똑같은 기준에서 하지만 개도국들이 워낙 준비가 안 돼 있고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플렉서빌리티를 준다라고 하는데 개도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 정말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런 유연성과 형평성을 많이 이용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용하지 말고 선진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아마 GCF나 그다음에 GGGI나 다른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이 개도국들과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이슈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과제와 한계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 제가 앞에서 들었지만 국가 간의 데이터 격차가 아직 있다. 어떤 개도국은 한 번도 해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 간의 데이터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놀랍게도 이 투명성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제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 중에서 뭔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면서 잘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개도국에 가서 그런 제도를 도와주고 싶다. 그럼 아마 이 투명성의 전문가가 되면은 취직이 잘 될 거다. 제가 이런 말들도 많이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부족하고 보고 역량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개도국들의 그런 것들을 채워줄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파리 협정의 BTR을 이제는 처음 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실행력은 여전히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 아직 특히 개도국들이 이게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캐패시티 빌딩 할 때 역량 강화할 때 했던 그런 역량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내력을 가지고서 잘 협력을 해가면서 또 도와줄 건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명성은 뭐라고요? 파리 협정 신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의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투명성 체계입니다. 투명성은 보고를 하고 BTR을 낸 다음에 제3자 검토를 하고 국가들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세 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성 체계를 잘 이행을 하면은 아마 국가들 차원에서 우리가 요번에 냈을 때는 온실가스 감축이 요 정도밖에 안 났는데 좀 부족하네. 그러면 다음엔 더 해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감축 유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글로벌 종합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